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미중 소식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다가 요즘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내년을 앞두고 2026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가 이제 전면 충돌 대신에 전략적인 휴전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에 따라서 좀 잠잠한 모습이잖아요. 네. 이런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내년 저희가 중국이나 뭐 아시아 증시 전망을 하려면 어쨌건 미중 관계에 많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쨌건 또 틀릴 수 있겠지만 좀 예측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술적인 휴전이 맞고 저희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약간의 이제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이고 합의 이혼. 법적 분쟁을 최대한 막고 좋게 디리스킹을 하면서 좀 가자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제 남은 잔여 임기가 공식적으로는 2년 정도 이제 남게 되는데 어쨌건 내년에 관세 이슈는 휴전의 돌입이 맞을 것 같고요. 중국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관세가 그래도 대미 관세가 낮아졌다 해도 46%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예상되는 중국 기업들이나 정부의 행보는 일단 해외 진출 2.0 버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무역전쟁 1기 당시에 중국의 아세안이나 우회 수출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해외 진출이 있었는데요. 일단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나갈 것 같고 미중 관계 측면에서 이제 변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 관세는 휴전이지만 이제 기술과 전략안보 분야, 뭐 아시는 히토류나 광물 이런 분야의 경우는 사실상 이제 새로운 전쟁이 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간 선거라든지 전술적인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이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히토류나 광물 관련해서 전략적인 어떤 생산력이나 이런 쪽에 어떤 효능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 광물이나 생산망을 가지고 과거 이제 미국이 그랬듯 반도체 관련해서 그랬듯 약간의 도발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의 이제 시장이 휴전이나 평화 쪽으로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반기에 중국이 반도체나 기술 관련된 어떤 협상이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약간의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내부적인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이제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난 부분은 HBM 쪽일 텐데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나 메모리 업체들이 내년에 양산 시도를 좀 할 텐데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그 어떤 성과 여부에 따라서 히토류나 이런 쪽 광물을 활용한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연중, 뭐 저희는 한 2분기 정도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HBM 재고의 소진 시기를 저희가 내년 상반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창신 메모리의 성과가 좀 미흡할 경우에는 양측의 또 어떤 그 도발과 약간의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력 극대화를 하려는 노이즈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이제 내년에 관세 휴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안에서 뭐 어느 정도 기술이나 전략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좀 화해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겠지만 그 내면에서는 또 새로운 국면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미국에서 또 하원이 이제 그 셧다운에 대한 해제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026년에 이제 미중 대립 구도가 어쨌든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 다시 또 새로운 전략적인 카드를 좀 준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갈등 축을 좀 고려하면서 저희도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까 합의혼하는 과정, 또 미중 간의 디커플링,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중국 쪽에서 좀 보실 부분들은 뭐 방산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또 전략적인 물자 관련된 비철금속. 그래서 뭐 내년에 저희는 히토류나 구리 같은 희소성 있는 어떤 품목에 대한 전략적인 양측의 비축이 계속 있을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 조선이라든지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장비 제조 쪽, 또 반도체 기술 자립 관련해서 상반기는 아니지만 중국 반도체 역시도 큰 그림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수혜주가 아주 1, 2년짜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내라기 보기보다는
양측이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서로 상호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품목들이나 이런 쪽은 뭐 그게 특정 테마나 업종 ETF든 간에 상관없이 좀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방산, 조선, 반도체 등등 다양한 이제 업종들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단순히 이제 상반기까지 보기보다는 조금 네.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런 업종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수혜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계신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뭐 다양한 업종이나 테마 투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전략으로 제시해드린 이제 분야는 결국에 이제 히토류라든지 또 중국의 방산 ET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이제 기술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올해 중국의 반도체나 팹리스 같은 뭐 일부 파운더리 이런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국의 반도체는 내년에는 조금 긴 호흡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좀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I 밸류 체인이나 이런 쪽도 당연히 저희가 내년 연간 전망에 어떤 한 카테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하드웨어 쪽이나 반도체 쪽보다는 아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또 약간의 소비자 단위나 생태계를 좀 이미 구성하고 있는 상용화 가능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에 있는 항생테크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업종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가면서 히토류, 방산, 반도체 그리고 AI 밸류 체인까지 해당되는 그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중국 당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또 하나의 굉장히 네.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장기 국가 전략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차기 5년 이 전략인데 원래는 좀 방어적인 좀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에 네.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들을 전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에 또 반영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내년 연간 전망 제목을 중국 공수전환 그리고 공격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의 국가 전략이 방어 위주의 이제 지난 5년 동안 행보에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각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추격자 포지션에서 이제는 좀 선도하는 포지션으로 시도할 것들이 좀 판단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이제 전략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해외 주식은 대부분 다 미국이나 또 DM으로 불리는 선진국 쪽이 포지션이 많은데 이제 전반적인 중국의 일관된 국가 전략이라든지 지금 나름대로 깔아놓은 생태계들이 이제 결과를 좀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내년에 많을 것 같아서 15차 5개년 계획이라 불리는 이 5개년 장기 계획이 내년에 시작되는 관점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조금 보수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중국 자산 배분을 보좌한 측면에서 연간 전망의 어떤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 자체는 저희가 내용을 세세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거는 내년 3월 전인대로 불리는 이벤트에서 이제 공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 기술, 내수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똑같이 가져가게 되는데 조금 더 산업과 기술 쪽에서는 단순히 보조금만 주고 박리담회하는 전략보다는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나 피지컬 AI 분야나 자율주행 이런 쪽의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의 자본에 어떤 의존을 하면서 캐펙스 유도를 하고 관련 기업들을 좀 육성할 것 같고요. 중국이 뭐 양자 분야나 앞서 말씀드린 방산이나 조선 또 좀 더 키우고자 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는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확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를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내수가 침체고 소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수와 소비가 뭐 미국식의 과소비나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자산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지만 최종 소비율이나 서비스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의 소비나 그 내수주를 본격 투자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소비 관련된 보조금이나 사람에게 이제 주는 어떤 양육 보조금, 출산 보조금 형태의 어떤 지출들이 많이 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소비를 키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를 좀 누리고자 하는 전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특정 소비주들이나
관련된 정책들도 내년 연중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 그 안에서 이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다양한 산업 그 안에서도 뭐 산업, 기술, 내수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이제 그 상해 종합지수만 보더라도 4월 기준으로 이게 3,000선이었는데 지금 4,000선입니다. 뭐 다른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30-40% 정도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이 어떠신지 전해주시죠. 저희가 뭐 전망은 자주 틀려서 저희 이제 의견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1년 정도 경제든 자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웜업을 좀 한 것 같다. 즉 몇 년 동안 중국이 침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돈들이 저희가 딱딱하게 굳었다고 표현을 드리는데 냉동된 형태로 사실상 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잠겨 있던 돈들이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나오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주식 관점에서 좀 많이 배부른 상태인데 중국은 정부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굉장히 여전히 배고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에 인플레이션이다, 대출이다, 또 주식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DM이든 저희 한국이든 다 겪은 과정을 중국은 그냥 다른 화성에 있었던 것처럼 겪지 않았고요. 국가적으로 가계 자산 자체가 주식이 별로 없고 중국 정부가 나름 진지하게 탈부동산을 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치유가 됐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도 사고 가계도 사게끔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러니까 저희가 따라가자라는 개념보다는 비관론 자체가 올해 일단 웜업 과정에서 해소가 좀 됐고 내년에도 경기가 좋아서 저희가 중국 주식을 사자는 아니고요.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있을 만한 위험 선호도 개선이나 투자 심리 개선이 보여서 중국이 이제 조금씩 인정받고 있지만 제조업이라든지 각종 AI 분야에서 생태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사이클에서 도는 각 산업들의 마진이나 수익성 개선을 좀 보면서 중국이 조금 좋게 포장드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AI 밸류체인과 내수와 또 제조업까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을 꾸준히 좀 사자라는 의견을 갖고 내년 전망을 앞서 말씀드린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아주 단타만 하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으로 조정받았을 때마다 잊지 않고 있다가 배부른 해외 주식에서 일부씩 좀 이동을 해서 신흥국 내에서는 오버웨이트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초과 비중을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인 중국 이 국가적으로 이제 탈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다들 우리 위원님 글로벌 투자하시면서 배부르셨어요? 저는 뭐 그렇지 않죠. 네, 저희는 뭐 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신다면 이제는 좀 신흥국 그 안에서도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투자를 전환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뭐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하면 또 중국의 5대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이클을 의미하나요? 일단 내년은 올해와 유사하게 중국 경기가 몇 년 동안 가파르게 떨어진 다음에 성장률이나 경기 이런 것들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올해와 내년은 계단 형태로 이제 횡보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베팅이 아니고요. 5가지 정도 저희가 장기 사이클이 저점에서 지금 반등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중국의 내년에 좀 기대되는 건 첫 번째가 신용 사이클입니다. 중국은 지난 7년 동안 대출을 계속적으로 줄였고 다른 나라와 거꾸로 정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빚을 일으키기보다는 빚을 줄이고 예금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돈들을 나름대로 이제 해빙을 좀 시켜놨고 이 돈이 아직 실물로 가진 않았지만 내년에 낮은 금리 하에서 이제 대출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펙스라든 이런 것들이 AI 쪽이든 테크 쪽이든 내수 관련 투자든 내년에 일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4년 동안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저물가 수준이 아니고 생산자 물가나 이런 것들은 아예 마이너스에 4년째 있었는데요. 내년 2분기 정도부터 물가가 플러스 전환하는 출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국면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리플레이션이었던 지난 3, 4년 동안 주식을 채우지 않았던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참고로 좀 최근에 못 보셨다면 달러 위안 대비해서 위안화 환율이 7.1위안 정도. 물론 이제 당연히 원화 대비 지금 강세를 보이곤 있고요. 내년에 중국 정부는 내수 부양 하에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것 같고 점진적으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6위안 대 진입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달러 자산이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달러 자산 측면에서 해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6위안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대출이 풀리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와 연관된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민영 기업들이 주도하는 캐펙스입니다. 중국이 올해 이제 막대한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 AI 관련해서 알리바바나 이런 빅테크가 주도하는 캐펙스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하반기까지 놓고 보면 이미 조정을 많이 했던 중국의 제조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CATL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나 중국의 많은 중후장대 장비 제조 장치 산업들이 하반기부터 고정 투자에 다시 나설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클은 이 부분은 마치 유니콘처럼 뭐 있다 없다 논란이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부동산과 중국의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같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주체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좀 돌아서면서 중국은 단기 경기 등락을 보실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 정말 지하실까지 갔던 사이클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방향성은 좋고요. 그 관점에서 신용이나 물가나 이런 정보들을 좀 보시면서 지수형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5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중국 경기가 내년에도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여 주셨는데 네. 그러면 또 들어가는 시점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들어가 봐야 될까요? 내년에 저희가 장세는 상반기는 여전히 초과 유동성 장세 같고요. 하반기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가는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가장 보기 좋은 재평가 장세인데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가 초과 유동성 기반의 성장주가 많은 항생테크를 상반기에 좀 들어가는 시점. 물론 지금도 들어가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극대화되는 시기는 내년 3월까지 초과 유동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는 중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거의 단계에 가깝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중국의 심천 차이넥스트로 불리는 심천 창업한 지수가 있습니다. 전 궁극적으로 중국은 미국식의 투자 방식보다는 AI 잘하는데 생태계가 중요하고 제조업을 잘한다는 좀 미국과의 차별점을 좀 보시면서 제조업이 좀 많이 있는 심천 창업한 지수, 즉 피지컬 AI나 중국의 친환경 산업이 많은 에너지 뭐 이런 쪽이 많은 창업판을 좀 주목을 하시고요. 나는 다 필요 없고 테크도 필요 없고 중국의 전반적인 안정성이나 약간의 해칭 측면에서 꾸준히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간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CSI 300 지수,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 심청 5,500개 중에 1번부터 300번까지인 블루칩 지수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시는 것도 연간으로 어떤 뭐 해외 자산의 좀 배부름에 대한 일부 채우는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투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항생테크, 뭐 하반기에는 심천 창업한 지수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CSI 300도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유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을 볼 때 유망한 업종이나 ETF는요? 일단은 업종의 경우는 저희가 반도체 같은 뭐 미국에서 이미 많이 반영된 연산력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급적으로 좀 불리하고 그래서 저희는 CATL 같은 배터리 관련 산업들, 중국의 태양광 관련 업종들, 또 중국의 히토류나 비철금속처럼 전략적으로도 안보 분야기도 하거니와 수급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분야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생태계 쪽에서 이제 AI 밸류체인에서 조금 가장 소비자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이 밸류체인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고 중국의 콰이쇼우라든지 이런 이제 일부 AI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항생테크 쪽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냥 복합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배터리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전력 이런 쪽에 타이틀이 붙어 있는 지수나 업종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유망한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